안녕하세요. 과학 이야기 끝세입니다. 과학은 과거부터 상식이라고 생각하던 것을 과감히 부정하면서 참이라고 강요하는 것에 앞장서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당혹스러운 것은 인간으로, 즉 우리의 선조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선조에 관한 한 수많은 학자들의 도전으로 현재 기초적인 그림은 그려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워낙 오래된 과거를 다루다 보니 수학 공식처럼 명쾌하게 설명되지 않습니다. 어떤 대상을 설명하는데 자료에 따라 몇십만 년 정도 차이가 나기도 하지만 이는 앞으로의 연구에 의해 보다 정리될 것이므로 이해하기 바랍니다. 인류의 선조에 대해 아직도 많은 의문점이 있지만 최초의 인간인은 약 1천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태어나 진화와 진화를 거쳐 약 700만 년 전에 사헬란트로푸스, 차덴시스, 즉 투마이가 등장하고 약 450만 년 전에서 400만 년 전에 아르디밀루시로 잘 알려진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태어났으며 이어서 250만 년 전에 호모하빌리스가 등장합니다. 이후 대체로 약 180만 년 전에 호모 에렉투스가 태어났는데 호모 에렉투스를 인류사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들이 아프리카에서 출발하여 세계로 퍼져나가 인류가 세계를 지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약 40만 년 전에서 50만 년 전에 네안데르탈인이 등장했고 이후 약 20여만 년 전에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인 크로마뇽인이 등장했으며 크로마뇽인이 궁극적으로 현대인이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서 크로마뇽인은 5만 년 전에 태어났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자료에 따라 크로마뇽인을 호모사피엔스로 부르고 네안데르탈인은 네안데르탈인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른 이름들이 나오는 것은 이들 간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릴라와 오랑우탄, 원숭이 등이 비슷하기는 하지만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달리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고고학 분야가 비약적으로 발전하자 이렇게 단순한 계통도로 인류의 선조를 설명한다는 것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이 크로마뇽보다 선대에 태어났으므로 인류 선조로 해석한다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묘한 동물이어서 네안데르탈인과 크로마뇽인과의 연계를 긋고 부정하려고 합니다. 네안데르탈인이 인간 이하의 종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들과 현대인들의 차이점은 팔이나 다리의 뼈가 유난히 굵다는 점입니다. 키는 160cm 정도로 크지 않지만 몸이 엄청나게 다부진데 키 165cm에 100kg 정도의 건장하고 단단한 사람으로 구부정하게 걸었다고 추정되었습니다. 또한 뇌 용량이 1500cc로 현생 인류보다도 컸습니다. 뇌 용량이 크다고 반드시 지능적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머리를 쓰는 일에 큰 뇌가 유리하며 더욱 놀라운 것은 매장풍습도 있다는 것입니다. 매장풍습은 죽은 사람을 경애한다는 뜻으로 이는 문화의식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현대인으로 인식하는 크로마뇽인은 180cm 안팎의 큰 키에 머리가 크고 턱이 곱고 이가 작았으며 눈구멍 위에 윤기와 이마에 후트가 보이지 않습니다. 대체로 유럽, 북아프리카 각지에 분포되었는데 후기 구석기 문화에 속하는 공작물과 프랑스의 라스코 동굴, 스페인의 알타미라 동굴 등의 벽화를 비롯해 예술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보인 점에서 현생 인류의 선조로 추정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서양학자들이 크로마뇽인에 대해 매우 높게 평가하면서 현 인류는 네안데르탈인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반문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우리에게도 관련되는 것은 우리의 선조의 선조를 계속 찾아 올라가면 결국 크로마뇽인과 네안데르탈인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네안데르탈인과 크로마뇽인들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자 갑자기 학자들을 혼돈에 빠뜨리는 의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을 대체한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인 크로마뇽인이 네안데르탈인에 비해 너무나 갑작스럽게 엄청난 비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크로마뇽인이 마치 우주에서 온 외계인과 마찬가지라고도 설명되었습니다. 이 말은 크로마뇽인이 네안데르탈인과 완전히 다른 별종이라는 데 힘을 실어줍니다. 신체적으로 월등한 데다 거의 35만 년 이상 유럽을 지배한 네안데르탈인이 크로마뇽인에게 밀려났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즉 네안데르탈인과 크로마뇽이 상당 기간 함께 공존했는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여기에서 의문은 첫째, 크로마뇽인과 네안데르탈인이 전혀 다른 별종으로 서로 성관계를 갖지 않은 상태에서
네안데르탈인이 멸종했다는 것으로 이를 대체론이라고 합니다. 둘째는 크로마뇽인과 네안데르탈인의 신체적인 구조 및 생활 형태가 거의 유사한 것을 볼 때 성관계를 비롯하여 어떠한 경우로든 연계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이를 연속론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가설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현대 과학이 이의 해결사로 등장했습니다. 그것은 고고학 분야의 유전자 분석입니다. 네안데르탈인, 크로마뇽인의 유전자 분석을 통해 고인류에 대한 의문점을 종식시키자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한 최초의 DNA 검사에 의하면 네안데르탈인은 현생 인류와 염기 배열이 달라 현생 인류에게 유전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가 사실이라면 네안데르탈인은 크로마뇽인과 한때 지구상에서 공존하여 살았지만 서로 성관계는 갖지 않아 피가 섞이지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고릴라와 침팬지가 서로 유사하기는 해도 종이 다름으로 성관계를 맺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것은 네안데르탈인을 동물로 비하하고 크로마뇽을 현대인의 선조라고 생각하는 기존 관념 즉 대체론에 부합합니다. 두 종이 같은 자원을 가지고 경쟁을 하면 세월이 지남에 따라 열등한 종이 밀려난다는 뜻으로 결론적으로 네안데르탈인과 크로마뇽인 사이에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 6월 과학자들은 1993년 벨기에 동굴에서 발견된 네안데르탈인 화석 이빨 근조직에 남아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분리한 DNA 염기 서열을 분석한 결과 네안데르탈인과 크로마뇽인 간의 근친교배가 일어난 것이 분명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네안데르탈인의 신체적인 특징이 크로마뇽인의 특징으로 교체됐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현재 유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아종으로 변한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발표입니다. 2010년 다시 연속론이 분명하다는 증거가 제시되었습니다. 네안데르탈인 유골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네안데르탈인이 현생 인류와 결합해 혼종 자식을 낳았다는 결론입니다. 또한 2014년에는 베르노 박사팀이 유럽인과 동아시아인의 네안데르탈인 유전자가 들어있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들이 분석한 것은 머리카락 생성 유전자, 피부 생성 유전자, 결핵성 피부염 발생 유전자 등으로 이들 유전자가 네안데르탈인과 황인종, 백인종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아직 네안데르탈인 화석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한민족이 네안데르탈인과 혼혈일 가능성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많은 한국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집트 미라의 유전자를 세계 최초로 분석하여 명성을 얻은 스웨덴의 옵살라 의과대학에서 중국, 프랑스, 파푸아뉴기니, 아프리카인들의 유전자와 네안데르탈인 유전자를 비교 분석해 발표했는데 세계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현생 유라시아인의 유전자 중 4%는 네안데르탈인에서 남태평양 원주민인 멜라네시아인의 유전자 중 4에서 6%는 데니소바인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데니소바인은 2008년 러시아 시베리아 남부 데니소바 동굴에서 발견된 치아와 손가락뼈로 그 존재가 처음 밝혀진 홍호 속의 별개종입니다. 페보 박사는 중동에 있던 현생 인류가 이미 정착해 있던 네안데르탈인과 섞인 뒤 전 세계로 흩어져 지금의 아시아인과 유럽인 멜라네시아인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중동에서 네안데르탈인을 만났던 현생 인류는 동남아시아와 중국 남부 해안선을 따라 한반도까지 진출했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현생 인류는 순수 혈통을 지켜온 게 아니라 이미 전 세계에 퍼져 살던 네안데르탈인 등 다른 인류와 유전자를 나누면서 진화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증빙하는 자료로 네안데르탈인의 흔적이 유럽인과 아시아인에서 발견되지만 아프리카인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현생 인류가 수만 년 전 아프리카를 떠나 유럽과 아시아로 퍼졌고 이때 네안데르탈인을 만나 혼혈이 일어났다는 시나리오와 잘 맞아떨어집니다. 페보 박사의 연구가 발표되자 곧바로 자극적인 기사 제목이 세계의 언론을 장식했습니다. 내 안에 네안데르탈인이 있다. 사람과 네안데르탈인은 섹스를 했다 등입니다. 2014년 10월 월간 조선의 임도경은 나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로 그야말로 놀라운 글을 발표했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주관한 지노그래픽 프로젝트에 자신과 남편의 유전자를 체크한 결과 그녀의 유전자에서는 2.6%의 네안데르탈인과 1.8%의 데니소바인 유전자가 나왔고
남편 것에서는 1.4%의 네안데르탈인과 2.2%의 데니소바인 유전자, 그리고 아메리카 인디언의 유전자가 2% 나왔다는 것입니다. 한국인에게도 네안데르탈인과 데니스바인의 유전자가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한국인들을 놀라게 했는데 이 이야기는 다음 편에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